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무원 노동법 담당하게 된 이정직 노무사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요. 그 시험 문제 패턴이라든지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들어보셔도 돼요. 보면요, 우리가 노동법이죠. 시험 과목은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기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뭐 사실 이게 9급 기준이고 7급 기준으로 과목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건 근데 뭐 사실 우리 논외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다시 드리자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됐어요. 실제로 법의 양 자체로만 봤을 때 얘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로기준법이랑 노조법이랑 조문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 꽤 비슷하고 한데도 이상하게 근로기준법에서 출제가 조금 더 많이 됐어요. 여기서 12문제가량이 나왔고요. 여기서 한 5문제, 그리고 여기서 한 3문제 이렇게 나와서 토탈 20문제를 맞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도 예상하기에 근로기준법, 노조법 비슷하지,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건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나 차이가 나게 문제를 낼 줄 몰랐어요. 대충 뭐 비중이 대충 맞으려면 뭐 여기 10개, 여기 한 7개, 8개 이 정도 들어가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약간은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해서 근데 또 공부 방식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좀 심화해서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사실 법학에서 조금 심화된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판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판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판례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2문제, 여기 1문제, 그다음에 여기 뭐 하나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판례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이것도 조금 의외인 게 사실 노조법 같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보다는 판례가 훨씬 더 중요한 판례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문제 나왔다는 건 조금 의외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공부 방식이 어때요? 우리 지금 절대평가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평가의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요. 그냥 일반 법률 조문에서 나오는 게 그럼 여기 10문제, 여기 4문제, 여기 2문제예요. 그렇죠? 여기 3문제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판례 빼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보여지는 조문상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요만큼이고요. 요만큼이고 이 중에서 또 이 중에서도 하나에서 2문제 정도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어떤 문제냐면 벌칙에서 물어보는 문제. 이거 공부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사실 손을 대야 될지도 잘 감이 안 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부 방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방식은. 우리가 절대가 아니라 상대를 공부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는 대부분 다 맞아요. 여기는 다 맞는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 이거 한두 문제 정도 틀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요. 이게 뭐예요? 판례.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맞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남들 다 맞는 여긴 다 맞아야 되는 거고 여기랑 여기서 차별화를 둬야 되거든요. 근데 판례를 물어보는 것도 그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어려운 판례, 막 최신의 판례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과 차별화한 공부 방식은 어디다? 여기랑 여기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제가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족함 없이 제공을 해드리긴 할 거예요. 우리 교재상에 나와 있는 것들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여기랑 여기 위주로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는
이 노동법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최인법은 논외로 하고요. 최인법 자체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근로기준법이야 노조법은 조문이 거의 1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조를 잘 이해하게 되면요,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근기법이든 노조법이든 간에 일정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조문의 순서는 그렇진 않은데 그걸 잘 모아서 조율을 해보면요,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법조문을 구성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일단은 내가 근로기준, 그러니까 근로자가 돼가지고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들, 그리고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호받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이다 보니까 근기법은 어때요? 근기법은 일단 근로계약의 체결 단계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간적 흐름을 봤을 때 첫 번째죠. 근로계약 체결. 첫 번째. 그다음에 근로계약 체결했으면 뭐예요?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었으면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되죠, 근로자는. 그렇죠? 근로관계의 전개입니다. 이 전개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 두 번째 뭐 임금,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거, 이것만 가지고 끝이 아니라 뭐 휴식, 여기에는 휴게, 휴일, 휴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부수적으로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라든지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보호,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개가 끝났으면 뭐예요?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서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호의 모습들, 근로계약 체결할 때 이런 거 넣어라, 이런 거 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전개할 때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한도를 한다, 임금은 어떻게 줘라, 휴식과 휴일, 휴게, 휴가는 어떤 식으로 부여해라, 이런 것들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전개하다가 이번에 뭐예요? 근로계약이 떨어지는 모습, 근로계약의 종료 모습. 종료 모습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자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 해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어때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있다. 그리고 이거를 잘 구조화를 시켜 놓으시면요,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냥 생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아,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구나, 이런 인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됐고요. 노조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노조법. 첫 번째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되잖아요. 일단은 근로자들이 우리의 근로조건 향상, 기타 우리가 원하는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일단 근로자들의 집합체로서 모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단결이에요. 다 모였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 노동조합의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겠죠. 노조법이 단결하는 그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노동조합으로 성립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기관들, 노동조합의 의결기관이라든지 노동조합의 집행기관, 노동조합의 감사기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였으면 뭐 해요? 모였으면 단합대회예요? 아니죠. 노동조합의 목적이 뭐냐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요. 근로조건 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였으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사용자와 우리가 원하는 근로조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단체 교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교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그냥 거기서 끝이죠.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끝인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근로조건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얻어내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근로조건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단체 행동, 일종의 쟁의행위입니다. 쟁의행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로서는 항상
사용자로서는 뭔가 이제 이런 근로자들의 근로삼권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로자의 근로삼권이 약화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 이런 행위는 하지 마라고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분호까지. 이 정도만 보시면 사실 끝난다고 봐도 무방해요. 노조법도. 그러니까 어때요? 근기법도 그렇고 노조법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게 시간적 흐름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이게 지금 어느 파트이다 라는 것만 인지를 하셔도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된다라는 점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를 보고 있다, 그 시간적 흐름에서 어디쯤에 있는 걸 보고 있다, 이 정도는 인지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런 흐름대로 공부를 하실 거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득점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후에 이제 진도 나가 볼 건데요. 집중하셔가지고,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요. 다른 법률에 비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